예, 안녕하세요. 라르고TV입니다. 오늘은 차트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방법을 가지고 매일 차트 분석을 하신다면 앞으로 차트 보는 눈이 확 달라지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차트 공부방 링크도 올려둘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차트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1위부터 50위까지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차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준들, 원칙들, 제가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들을 모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오리엔트 전공이라는 종목이 지금 1등에 랭크되어 있죠. 근데 보니까 정치 테마주예요.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하는 목적이 뭐죠? 다음날 매매할 종목을 뽑는 과정이죠. 근데 우리가 정치 테마주는 매매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으니 요거는 패스하는 겁니다. 요거는 패스하고요. 위스하이텍 보니까 연상을 갔죠. 패스합니다. 상한가를 2번 갔다라는 거예요. 요거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3등 링크드. 자, 요거는 보시면 시가총액이 335억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00억 이하는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차트가 아무리 이뻐도 패턴이 확실해도 시가총액이 500억 이하면 매매하지 않는다. 요거 좀 메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등은 디젠스. 정치 테마주이기 때문에 원칙상 매매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소거하면서 나온 종목이 펩트론입니다. 5위에 랭크되어 있는 종목인데 우리가 일단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면 봐야 되는 게 제가 여러 가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분봉입니다. 상한가 갔을 때 분봉 크게 세 가지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처럼 강하게 닫힌 채로 풀리지 않는 경우. 요게 제일 좋은 거죠.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풀었다가 닫았다가 풀었다가 닫았다가. 요게 제일 안 좋은 패턴입니다. 세 번째는 가다가 한번 풀고 나서 이렇게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요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력들의 물량 테스트다. 자, 그러면 1번과 2번은 우리가 뭔지 직관적으로 아는데 3번이 왜 나오는지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리자면 세력이라는 집단은 결국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고 비싸게 팔기 위해서는 비싸게 사줄 개인 투자자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밑에서 거래 대금을 쓰면서 돈을 쓰면서 상한가를 보내놨는데 위에서 담아줄 개인 투자자, 즉 매수해줄 개인 투자자가 없다면 바닥 구간에서 리스크를 감내한 채 올리지 않겠죠. 그래서 물량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풀었다가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빨리 달려드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닫히면 이런 생각 하겠죠. 아, 지금 사람들이 이 종목 관심 가지고 있네. 나 내일 올려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물량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일 때는 우리가 좋은 상한가라고 할 수 있지만 풀렸다가 닫았다가 풀렸다가 닫았다가 하는 상한가는 좋은 상한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야 된다. 이것도 좀 메모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상한가 갔을 때 확인해야 될 거 첫 번째 요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매물대입니다. 매물대라는 건 말 그대로 앞에 물려있는 구간 거래 대금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차트를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봤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기 매수한 사람, 여기 매수한 사람, 여기 매수한 사람들도 지금 수익 구간이죠. 왜? 주가가 여기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11만원부터 13만원까지 매수한 사람들은 물려있죠. 아직도. 그래서 내일 갭이 높게 뜨면 높게 뜰수록 이 사람들은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 그러니까 물려 있었잖아요. 그동안 힘들었었기 때문에 팔고자 하는 욕구가 심할 겁니다. 특히나 여기 산 사람들은 거의 하한가 가까이 11월 22일에 맞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심리가 발동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매물대를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고 앞에 매물대가 바로 걸려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시가갭이 높게 뜨는 게 안 좋습니다. 만약에 시가갭이 높게 떠가지고 이 물량에 바로 걸린다면 분봉상으로 봤을 때 초반 매도 물량이 거세게 나오면서 우리가 시가 매매 들어갔을 때 손실이 바로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우리가 어떻게 매매하냐. 일단 시가에 바로 들어가시는 것보다
내일 금요일이죠. 종가에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캔들을 보고 금요일 종가나 다음 주에 들어가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일 매매하지 않고 이렇게 봤는데 이런 캔들이 나온다. 이 다음에 이런 캔들이 나온다. 그럼 매매를 안 하면 되죠. 선택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가에 들어가서 이런 캔들을 맞아버리면 크게 물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대금 실린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고 결정하는 게 맞다. 자, 그러면 지켜봤을 때 봐야 될 것은 이 종가 라인 10만 5천 원 라인을 유지해주는 캔들이 나오냐, 그걸 보셔야죠.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못해도 10만 원은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팽이형 캔들이라든지 뭐 망치형 캔들, 도지 캔들, 거래대금 최대한 적게 나오면서 지지 라인을 형성해 준다면 우리가 충분히 종가나 아니면 다음 주 시가에 들어가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차트 분석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냥 상한가 갔으니까 시가 매매. 물론 수익이 날 수 있겠죠. 내일 펩트론 시가에 들어가서 수익이 크게 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매매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엄청 큰 손실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할 때 제가 봐야 되는 것, 상한가 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액션 스퀘어, 이거는 6등이죠. 장대 양봉 이후의 상한가 패턴입니다. 근데 이게 시가의 상한가 가고 나서 거의 상한가 근접까지 가고 나서 분봉상으로 쭉 빠졌다가 다시 상한가를 말아 올린 케이스인데요. 분봉상으로 보면은 이렇게죠. 시가 뜨고 나서 빠졌다가 바로 말아 올린 케이스입니다. 요거는 아까 우리가 본 펩트론처럼 풀리지 않고 쭉 갔어요. 자, 그런데 이때 보세요. 요게 매물 테스트라는 거예요. 9시 12분에 1545원 닫아놨다가 1510원까지 쭉 뺐습니다. 그런데 이게 풀렸다가 닫았다가 하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이 확 들어오면서 바로 닫았어요. 그러니까 요게 물량 테스트다라는 거죠. 이런 캔들이 나온다는 것은 세력들이 아직 있다라는 것이고, 매물대 거래대금을 확인했을 때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온 구간이 어딘가요? 이렇게 보면 이 구간이죠.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매물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격은 1,500원에서 넓게 2,200원까지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주가가 어디죠? 1,545원이죠. 내일 갭이 뜨면은 주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갭 상승한다는 가정했을 때 여기 위치해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앞에 거래대금 많이 들어온 매물대에 걸리나요? 안 걸리나요?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간다라는 거죠. 물론 마찬가지로 펩트론과 똑같습니다. 시가에 들어가서 우리가 수익 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 기준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거래대금 들어온 매물대가 강력하게 박스권으로 걸쳐있는 요 차트가 있으면 시가에는 안 들어가는 게 좋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언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박스권 상단 2,200원을 이렇게 돌파할 때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이거는 당장 여러분들이 들어갈 종목이 아니라 관심 종목에 편입하고 이후에 주가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서 대응할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등 지금 차트 분석을 제가 매일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댓글 보니까 아직 좀 감이 잡힌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 영상 차트 분석, 급등주 분석, 종목 선정 방법 매일 말씀드리니까 꼭 여러 번 시청하시면서 감을 좀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CQ센입니다. CQ센은 딱 봐도 패스해야겠죠. 라르고님 이거 상한가 갔어요. 그럼 우리가 분봉 보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 원칙을 세웠지 않습니까? 시가총액에 대한 원칙. 시가총액이 지금 274억입니다. 제가 아까 500억을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 CQ생 같은 경우에는 500억 미만인 274억이니까 바로 패스하는 겁니다. 어떤 종목을 우리가 골라서 분석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쏘고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엑스게이트죠. 8위. 자, 엑스게이트는 제가 공부방에서 9시 30분쯤에 코멘트를 좀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시가 매매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은 지났다. 다만 요게 오늘 상한가를 가기 전이었는데 요게 상한가를 도달했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보세요. 분봉상으로 봤을 때 얘가 장 막판을 이렇게 닫았죠. 자, 제가 장 막판, 그러니까 장 마감 직전에 이렇게 상한가 닫는 경우에는 어떤 걸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시간 외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닿게 되면 시간 외에서 풀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시간에 보면 안 풀렸습니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일본 갈게요. 일본 가면 제가 아까 차트를 막 이렇게 봤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매물대가 있어요, 혹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자, 고점이죠. 고점이죠. 여기 8,000원입니다. 8,000원에 물린 사람들조차도 지금은 수익 구간입니다. 즉,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수익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 종목은 이제 세력들이 확실히 돈을 써서 고가권에 올려놨다라는 뜻이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일수록 이걸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기 박스권의 상단 라인을 돌파하면 이렇게 돌파하면 다음날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나온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갭이 10% 미만 너무 높게 뜨면 높게 뜰수록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대금 봤을 때 개인 투자자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7,000원, 7,500원 담았는데 다음날 갭이 15%, 20% 뜬다면 시가에 보통 바로 정리하시잖아요. 다른 개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예 차익 실현 욕구가 덜 생기게 갭이 낮게 형성되면 형성될수록 시가 매매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용한 개념은 박스권 상단, 거래대금, 매물대 이렇게 세 가지 봤습니다. 세 가지 집중적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선테크 보겠습니다. 예선테크는 상한가도 갔으니까 분봉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시가총액이 162억이니까 꼭 보시면서 패스할 거 패스하시고 종목 뽑을 거 종목 뽑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들은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펩트론 요거는 돌파하는 거 보거나 아니면 10만 5,900원, 10만 5천원이죠. 10만 5천원을 지지해주는 캔들이 나올 때, 못해도 10만 원은 지지해주는 캔들이 나올 때 우리가 보고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액션 스퀘어도 말씀드렸죠. 요거는 2,200원 언덕을 넘을 때. 이걸 우리가 한번 보고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계속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관심 종목에 편입해놓고 12월 12일 해놓고 매일매일 분석하는 겁니다. 시큐세는 시총이 500원 미만이니까 패스. 엑스게이트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갭이 낮게 뜰 때 시가 매매 가능. 이렇게. 라이프 시멘틱스 보겠습니다. 자, 라이프 시멘틱스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엑스게이트와 차트 흐름이 좀 비슷한 패턴입니다. 자, 보시면 앞에 매물대가 있어요. 근데 거래대금 들어온 구간 보면 이때 한번 들어왔고 이때 들어왔고 이때 들어왔고 이때 들어왔죠. 하나하나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뒤에서부터 볼까요? 여기 매수해서 물렸던 사람들, 심지어 여기 매수했던 사람들이라도 지금 주가가 여기 있으니까 수익 구간이죠. 그러면 요거는 패스. 여기 매수한 사람들은요, 들고 있으면 엄청난 수익 구간이겠죠. 볼 필요 없다 이거예요. 여기는요, 여기죠. 아, 살짝 걸쳐 있네요. 요거 하나. 그리고 여기 매수한 사람들은요, 위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매물대는 요거 제외. 요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거래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갭이 너무 높게 뜨면 안 좋고요. 이 라이프 시멘틱스 역시도 5% 정도로 떴을 때 우리가 들어가 볼 만한 종목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종목이니까 확률이 굉장히 올라간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가 매매 기준을 잡을 때는 요 앞에 거래대금을 통한 매물대를 통해서 이렇게 잡은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좁혀서 봤을 때는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한 장대 양봉 패턴이니까 충분히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는 거죠. 엑스게이트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거래대금이 나오니까 다음날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왔죠. 그래서 요 라이프 시멘틱스도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날 충분히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봉을 봐야죠. 풀렸다가 닫았다가 풀렸다가 닫았다가.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두 번 정도는 물량 테스트다. 근데 요게 아니라 요렇게만 풀렸다 닫았다가 하는 경우라면 이런 종목은 제가 무조건 패스하셔야 된다라고 기준을 세워드렸습니다. 라이프 시멘틱스 이것도 관심 종목에 우리가 넣어두고 나중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스타코링크 요거는 패스하셔야죠. 환기 종목에 169억짜리입니다. PN풍년도 패스하셔야죠. 정치 테마주입니다. 스타플렉스 244억이네요.
패스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메디포스트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법이나 어떤 타점을 적용하기 전에 매물대를 이렇게 넓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패턴이 보이네요. 이때 보시면 7월 26일입니다. 작년 하한가를 갔습니다. 거래 대금이 실렸어요. 그 세력들이 물량을 던졌다라는 거죠. 근데 요게 시간이 좀 지나서 횡보하다가 이 라인의 시가 라인을 돌파할 때 우리가 매수 타점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때가 정확히 언제냐면 가격적으로 봤을 때 9,500원 돌파할 때입니다. 9,500원 돌파할 때면 이때죠. 이때 우리가 돌파에 들어가서 짧게 먹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 앞에 장대음봉이 거래대금 실렸을 때 횡보하고 나서 장대음봉의 시가를 회복하면 돌파에 들어간다라는 패턴이고요.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타점은 9,500원 타점은 이미 지났으니까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매매는 추세 매매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이 올라가는 상황이죠. 우리가 요거를 선으로 이렇게 이어보면 추세 라인이 그려집니다. 주가가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요게 지지라인, 저항라인, 저항라인. 지금 저항라인을 살짝 돌파했는데 요게 만약에 눌린다면 지지라인이 올라간다라는 가정 하에 만원 부근 떨어지길 기다리고 매수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을 볼 때도 그냥 장대한봉 나왔으니까 내일 매매해야지가 아니라 체계를 갖추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아, 지금 평균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지고 있구나. 근데 저점을 이어보니까 추세가 살아있네. 근데 앞에 매물대가 있으면 안 되니까 한번 살펴볼까? 매물대는 없구나. 요거는 15,000원 이상에 걸려있으니까 우리가 만원에 사서 한 14,000원까지는 충분히 먹어볼 수 있겠구나. 근데 또 앞에 보니까 장대 음봉이 나와있네. 가격 보니까 9,500원이에요. 9,500원 돌파할 때 들어갈 수 있었겠구나. 이런 공부를 매일 하면 실력이 안 늘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 영상만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실력이 정말 빨리 늘 수밖에 없습니다. 자, 메디포스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비보존 제약 보겠습니다. 자, 방금 메디포스트랑 차트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패턴이 다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앞에 차트가 좀 그려져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매물대가 있었고요. 요거는 매물대 근접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2월 9일에 경신했던 고점 라인을 돌파할 때 돌파 매매로 들어간다든지. 왜? 그때는 매물대를 다 소화했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눌림 매매가 좋다. 성향에 따라서 기법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나는 눌림 매매가 좋다 하시면 저점을 긋는 거예요. 저점, 고점. 그럼 지금 추세에 상단 라인 맞고 윗꼬리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빠진다는 가정하에 저점이 올라가면 7,500원 우리가 추세 지지 라인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7,500원 매수해서 올라갈 때 수익 보고 나온다. 근데 만 7,500원 매수했는데 시장이 갑자기 급격하게 안 좋아진다든지 차트가 어쨌든 무너져서 빠질 수 있겠죠. 그러면 손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단순한 기법을 차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 메디포스트랑 비보존 제약 같이 좀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17위 노머스입니다. 노머스는 우리가 딱 보자마자 3빌리언과 패턴이 비슷하구나 라고 또 생각이 들어야 돼요. 요거는 신규 상장입니다. 신규 상장이고 주가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내리고 다시 오른 패턴이죠. 자, 그런데 이때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이 캔들 보시면은 공모가 대비해서 시가게 떴을 때 이 전고 라인을 돌파했죠. 그러면 이 캔들 하나만 봤을 때는 이 앞에 매물대를 다 소화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올라갔죠. 요거는 성향에 따라 매매 기법을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빠른 매매가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일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안전하게 눌릴 때 들어갈래 하시는 분들은 22,000원에서 21,000원, 2만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매매와 이 매매가 가능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일단 여기 위에서 할 수 있는 돌파 매매 가능한 이유는 매물대를 다 소화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눌림 매매가 가능한 이유는 추세의
지지라인, 저점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점과 이전에 아래 꼬리 망치로 확실하게 지지라인을 형성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근거로 22,000원, 21,000원, 2만원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점을 잡는 데 있어가지고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으려면 차트 분석을 할 줄 알아야겠죠. 차트 분석을 할 줄 알려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쭉쭉 보면 코메론 보겠습니다. 자, 코메론은 어떤 패턴일까요? 요거는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드렸던 패턴이지만 매물대를 일단 다 소화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수익이고요. 뭐 여기 있는 사람 어디서 매수했다 하더라도 지금 수익 구간입니다. 자, 그런데 매물대는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요 캔들만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이 들죠. 첫 번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대 음봉이 거래대금 실린지 나왔는데 이 장대 음봉의 시가 라인을 돌파한다면 매수 타점이 된다. 그럼 장중에 이거 돌파하는 거 보신 분들은 충분히 수익이 나셨겠죠. 이 패턴을 알았다면. 자, 그리고 장중에 매매를 못하신 분들이라면 일봉을 보고 이 기법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어떤 기법이죠? 종가 매매 기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종가 매매 기법은 크게 세 가지 전제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 요거. 그 다음에 전일 대비 거래대금 급증, 이평선 수렴 구간 돌파. 이 세 가지 패턴이 나올 때,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할 때 우리가 종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코메로는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종가에 들어가서 다음날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팜스빌 보겠습니다. 시총이 324억짜리고요. 역별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애, 상한가가 아니라면 제가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쭉 내려보면 지오린 에너지. 지오린 에너지는 평균적으로 거래대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언제 들어갈 수 있죠? 12월 3일 경신했던 고가 2,085원을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패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과 좀 비슷한 패턴일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이 안에 있습니다. 어떤 종목과 좀 패턴이 비슷할까요? 메디포스트입니다. 보세요.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상승 이후에 눌리고 여기서 양봉 두 개 나오면서 돌파하니까 패턴이 나왔죠. 마찬가지로 지금 설명드리는 지오린 에너지 이렇게 하면서 전고 라인 돌파하는 캔들 나올 때 장중에 들어가 볼 수 있다. 그래서 메디포스트랑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덕산테코피아 보겠습니다. 덕산테코피아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애인데 요거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는 제가 상한가 아니면 볼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요거는 120 올라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매매가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딱히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세경하이테크 보겠습니다. 세경하이테크 역시도 바닥에서 올라왔는데, 자,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덕산테코피아랑 다른 게 121선에 걸쳐 있죠. 121선에 걸쳐 있으면 121선 기법을 쓸 수 있는데 121선 기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경우가 첫 번째고요.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경우가 두 번째입니다. 강하게 돌파하는 경우는 121선 위로 완전 올라오던가 아니면 여기 상한가를 보내면 강하게 올라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올라온 경우가 아니죠.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두 번째 패턴 121선을 한 번 더 돌파해준과 동시에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와야 이때 종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을 할 때 이런 기법도 있구나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채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KCS 요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매매가 차트 분석도 차트 분석이지만 재료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양자 관련주고요. 대장주는 여러분도 아까 보셨던 X게이트입니다. 그럼 우리가 X게이트 시가격이 낮게 뜬다면 굳이 KCS를 공략할 필요가 없고 X게이트를 공략하면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X게이트가 갭이 높게 뜨면서 따라잡기 힘들 때입니다. X게이트가 갭이 예를 들어 한 15%, 20% 떴는데 주가가 쭉쭉 올라간다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짝짓기 매매 기법을 이용해서 이 종목을 한번 골라볼 수 있습니다. 짝짓기 매매 기법. 그래서 옆에 차트 하나 띄워두시고요. X게이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하는 매매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노믹 트리 보겠습니다. 지노믹 트리도 제가 지난번에 영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밑에서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올라왔는데 121선을 지지해주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지노믹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매물대가 너무 많이 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매매는 밑에서 상한가가 오고 나서 지지 라인이 형성될 때 121선을 기점으로 분할 매수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내가 매매를 못하니까 넘겨야지라고 넘기지 마시고 필기를 하시는 거예요. 노트에. 아, 장기 이평선 아래에서 상한가 간 종목이 다음날 팽이형 캔들로 120 라인을 지지해주면 내가 120 라인 분할 매수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데이터를 쌓아놓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차트 분석 영상은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건데요. 제가 상위 종목들 어떻게 분석하는지 쫙 한번 다뤄봤습니다. 시가총액 가벼운 500억 미만인 종목들은 제외하고, 그리고 뭐 상한가 이후에 어떤 것을 봐야 되는지, 이런 패턴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모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영상을 한번 보지 마시고 여러 번 반복해 주시고, 혹시나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제가 고정 댓글에 공부방, 차트 공부방 링크 올려둘 테니까 혹시나 관심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